저희 애플은 환경을 생각하여 이번에 아이폰 12에 어댑터와 이어폰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그럼 아이폰 입문자는요? 물론 별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와우. 써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브의 꾼입니다. 드디어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2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유출 정보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아이폰 최초로 미니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되었고요. 총 4가지 모델로 미니, 기본, 프로, 프로 맥스로 출시하죠. 이번 아이폰 12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메인폰은 아이폰 12 미니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아이폰 12의 특장점과 정말 속 시원하게 아쉬운 점까지 얘기해보고 4가지 모델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은지 확실하게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출시일과 가격부터 살펴보죠. 이번 아이폰 12는 10월 23일부터 기본 아이폰 12와 프로가 사전 주문을 받고요. 30일날 국내 출시합니다. 미니하고 프로 맥스는 아직 출시일이 미정인데요. 미국 출시일과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선 11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11월 20일부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미니부터 출시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기본 가격은 아이폰 12 미니가 95만원, 아이폰 12는 109만원이고요. 프로는 135만원, 프로 맥스는 149만원입니다. 애플케어 가격은 기본과 미니 19만 9천원이고요. 프로하고 프로 맥스는 26만 9천원입니다. 용량별 가격도 살펴볼까요? 아이폰 12 미니가 128기가 102만원, 256기가 116만원. 애플케어까지 했을 때 최대 135만 9천원이고요. 기본 12는 128기가 116만원, 256기가 130만원, 최대 149만원입니다. 프로는 256기가 149만원, 512기가 176만원, 최대 202만 9천원이고요. 프로 맥스는 256기가 163만원, 512기가 190만원, 애플케어까지 했을 때 최대 216만 9천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니를 구매하신다면 64기가 좀 부족하시죠? 그러면 128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는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리고 자주 잃어버린다면 애플케어까지 가입하시고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실구매 가격은 121만 9천원입니다. 이번 아이폰 12는 전작 대비 출고가가 확실히 약간은 줄긴 했습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도 기본 용량이 살짝 더 올라가긴 했고요. 근데 어댑터와 이어폰은 어디 간 거지? 아이폰 12 전 모델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 각진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이폰 4 때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의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드디어 5G 지원. 사실 이것만 발표 때 15분 얘기하는데 노이로제 걸릴 뻔했습니다. 사실 26GHz부터 사용할 수 있는 mmWave는 우리나라에 미지원하죠. 5G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아실 테니까 이만 말 아끼겠습니다. 혹시나 몰라 얘기하지만 5G까지 된다는 거지 5G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LTE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모델 공통으로 현존 최강 칩셋이라고 할 수 있는 A14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엔 뉴런 엔진을 통해서 무려 11조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최초로 5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11 대비 20% 향상이 되었고요. 머신러닝 속도는 70%나 향상이 되었죠. 디스플레이도 공통으로 슈퍼 레티나 XDR, OLED 패널에 최대 12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요. 단 일반 모드에서 미니와 기본은 625니트의 최대 밝기를 지원하고 프로와 프로 맥스는 800니트나 지원합니다. 거기에 200만 대 1 명암비를 지원하고요. 트루톤까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두께도 확실히 전작 대비 얇아졌는데요. 전 모델 공통 7.3mm 두께로 전작 대비 0.7mm나 얇아졌죠. 카메라는 전면, 후면 모두 다 1200만 화소 공통이고요. 전면 카메라는 물론 모든 카메라에서 야간 모드까지 지원하는데요. 새로워진 와이드 카메라는 전부 다 27%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돌비 비전 방식으로 4K HDR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아이무비 앱을 통해서 편집도 바로 가능해졌으며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스마트 TV에 바로 영상도 띄울 수 있다고 하죠. 다만 조리개 값이나 센서 차이는 조금 있으니까 이건 잠시 뒤 카메라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도 페이스 아이디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세라믹 쉴드 소재를 전면에 탑재했기 때문에 4배 더 나은 낙하 성능까지. 특히 아이폰은 수리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깨진 상태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확실히 전작보다 4배 더 단단해졌다며 이제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방수도 IP68 등급의 최대 수심 6m, 최대 30분 생활 방수가 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매그세이프 액세서리로 무선 충전기와 호환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가죽 카드 케이스도 탈부착이 가능해졌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애플페이를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드디어 애플페이가 수동페이, 접착페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죽 카드 케이스 가격이 75,000원, 호환되는 투명 케이스가 59,000원이니까 대한민국 고객 여러분, 삼성페이처럼 교통카드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딱 한 번 133,000원만 내시면은 이용할 수 사실 이건 애플 정품 제품만 이용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인터넷에 카드 케이스를 검색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12 미니가 5.4인치, 기본 12는 6.1인치, 프로는 6.1인치, 프로맥스가 6.7인치로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는 미니와 12가 블루, 그린, 레드, 화이트, 블랙, 프로와 프로맥스는 퍼시픽 블루, 골드, 실버, 그래파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무광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프로, 그리고 기본 유광 느낌의 다양한 컬러를 좋아하시면은 기본과 미니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소재는 미니와 기본, 후면 유리, 항공우주 등급의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와 프로맥스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죠. 배터리, 미니 최대 15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기본과 프로는 17시간, 프로맥스는 20시간이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작 대비 약간 줄어든 수치라는 거 분명히 참고하세요. 아무래도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가 줄어든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무게도 궁금하시죠? 미니는 133g, 기본은 162g, 프로는 187g, 프로맥스는 226g입니다. 미니의 경우 아이폰 SE2보다 무려 15g이나 더 가벼워졌는데요. 크기도 전체적으로 더 작아졌는데 디스플레이는 좀 더 큰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로 휴대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에게 역대급 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전은 유선 고속 충전이 최대 20W, 무선은 15W까지나 지원하죠. 단 별도로 여러분들이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카메라는 전 모델 모든 카메라 화소가 1200만 화소인데요. 조리개 값은 전면 f2.2, 울트라 와이드는 f2.4, 와이드는 1.6, 망원은 f2.0을 지원합니다. 기본 초광각, 광각 저조도 성능 향상이 27%나 향상이 되었고 스마트 HDR3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역광에서도 인물이 잘 나온다고 하죠. 기본 모델과 프로의 차이는 사실 제일 큰 건 카메라의 망원 렌즈, 라이더 센서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프로와 프로맥스는 새로운 차원의 AR 경험을 구현하는 라이더 스캐너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라이더 스캐너는 빛이 물체에 부딪힌 후에 반사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어떤 공간에서도 심도맵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애플에선 이번 아이폰 12는 그 과정이 매우 정확하고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R 앱을 통해서 새로운 증강현실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죠. 특히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저조도, 오토포커스를 활용해서 야간 촬영 시에는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번 아이폰 12에서는 전면 카메라도 야간, 디퓨전, HDR3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미니하고 기본은 2배의 광학줌, 5배의 디지털 줌, 프로하고 프로맥스는 4배에서 5배 광학줌, 디지털 10배 줌인데 사실 이게 좀 말장난인 게 뭐냐면 진짜 5배까지 광학줌이 된다는 게 아니라 0.5배에서 2.5배까지 줌이 된다고 해서 5배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표시를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2.5배라고 하시지. 제가 지난번에 아이폰 반값에 사전 예약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욕먹었는데 욕 한번 먹어보실래요? 동영상 촬영 시에는 미니하고 기본이 2배 광학줌, 3배 디지털 줌까지 지원하고요. 프로는 2배의 광학줌, 프로맥스는 최대 7배의 디지털 줌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네, 이것도 살짝 말장난 느낌이 나고요. 거기에 돌비 비전, HDR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미니하고 일반은 초당 최대 30프레임의 돌비 비전 방식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프로하고 프로맥스는 최대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즉 카메라 성능이 중요하신 분들은 프로나 프로맥스를 선택하시면 되네요. 단 프로와 프로맥스에서도 카메라 성능 차이는 납니다. 일단 센서의 크기 차이가 나고요. 프로맥스에만 메인 와이드 센서 시프트 방식의 OI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떨림 방지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이폰 11 프로보다 무려 5배나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프로맥스를 선택하신다면 이제 사진은 선명하고 동영상 촬영 시에도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거기에 프로 로우를 탑재해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찍으면 파일 용량은 좀 더 커지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진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에 공통으로 야간 모드, 디퓨전, 6가지 인물 사진 모드, 스마트 HDR3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일반 동영상 촬영 시에는 4K는 최대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1080p 동영상 촬영은 30, 60프레임 가능합니다. 거기에 오디오 줌, 퀵테이크 동영상,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죠. 프로와 프로맥스는 야간 모드 인물 사진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밤에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실 때도 선명한 사진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좋을지 가이드
가이드를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맨 처음 얘기했지만 저는 이 제품이 이번 아이폰 12의 메인 제품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플래그십 스펙의 휴대성을 강조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최초로 가격, 스펙, 휴대성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카페에서도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찾는 니즈가 휴대성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아이폰 12 미니는 컴팩트하면서 휴대성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시작가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최신 플래그십 성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아이폰 SE2는 이번 아이폰 12 미니가 아닌가 생각까지 드네요. 그 다음은 기본 아이폰 12입니다. 이 제품 역시 어느 정도 적당한 카메라 성능을 원하면서 6.1인치의 적당한 크기와 무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특히 전작 아이폰 11 대비 11% 얇아진 두께, 15% 작아진 크기, 16%나 가벼워진 무게 때문에 휴대성 또한 좋아졌고요. 각진 디자인과 새로운 컬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니하고 아이폰 12가 기본 용량이 64GB인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리 요즘 뭐 넷플릭스나 마차,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64GB는 카카오톡 앱만 몇 개 설치하더라도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기본 가격을 64GB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128GB로 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아이폰 12 미니도 100만 원이 넘긴 하죠. 다음은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프로부터는 프로 라인업 전용 컬러가 추가가 되고요. 무광의 매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소재도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까지 들어가죠. 6.1인치 화면인데 전작 11 프로하고 비교해보면 화면은 커졌지만 무게는 거의 동일합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작 11 프로 맥스가 크기와 무게가 부담되셨던 분들은 12 프로가 크기도 적당하면서 망원 렌즈와 라이더 센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기준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써봤을 때 이상하게 갤럭시 Z 폴드 2도 쓰고 있지만 무거워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보테가 베네타 행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이폰은 11 기준 프로 맥스보다는 프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 모델부터는 기본 용량이 128GB로 2배나 증가하는데요. 이는 11 프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2배나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11 대비 가격이 좀 더 저렴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댑터와 이어폰이 빠졌다는 거는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프로 모델부터 카메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중요하시는 분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 그런데 너무 큰 화면이나 무게는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를 자신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프로맥스입니다.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6.7인치인데요.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큰 화면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정말로 굉장히 호의적일 것 같은데요. 같이 출시하는 아이폰 12와도 카메라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폰 12의 큰 화면, 최고의 카메라 성능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아쉬운 점을 얘기할게요. 일단 터치 아이디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플은 이 시국에 맞춰서 정말 발빠르게 대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페이스 아이디만 존재하고요. 터치 아이디는 없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Z 폴드 2를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터치, 전원 버튼, 통합 버튼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마스크를 굳이 내릴 일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마스크 내리기도 해야 되고 마스크 내리는 동안 또 암호 버튼으로 바뀌어가지고 버튼도 눌러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터치 아이디가 이번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아쉬워요. 다음은 120Hz입니다. 지금 이것도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초부터 S 시리즈,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Z 폴드 2까지 120Hz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120Hz를 경험하시다가 60Hz를 보면 전에는 아이폰이 되게 부드럽다고 느꼈었는데 좀 끊겨 보이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배터리가 전작 대비 용량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이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베젤하고 노치도 전작 대비 줄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특장점으로 강조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상도도 갤럭시 플래그십과 비교하면 다소 아쉽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깝고 열받는 건데 왜 기본 어댑터하고 이어폰을 뺀 거죠? 솔직히 이어폰은 그렇다 치는데 어댑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러면 아이폰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 주고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환경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제 눈에는 장사하려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이 아쉬운 점은 작년에 출시했어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점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폰 12의 전 모델을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방금 언급한 아쉬운 점만 보시더라도 아이폰 11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12로 굳이 넘어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올레드 패널이 좋고 각진 디자인과 새로운 컬러가 좋으시다면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미니와 아이폰 12는 두께도 얇아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휴대성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11을 중고로 파시고 12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확실하게 선택지가 잡히셨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선이 아닌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